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인생은 여전히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걸까? 아마 당신도 수없이 이 질문을 속으로 되뇌었을 것이다. 뼈가 시리도록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지독한 공허와 답답한 뿐인 순간, 우리는 흔히 이 불균형을 운명의 장난이나 재능 부족이나 혹은 세상과의 불공정한 거래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나폴레온 힐은 단호히 말했다. 그것은 운이 아니다. 그것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마인드셋, 즉 정신의 방향성 때문이다. 인생은 차와 같고 당신의 정신은 그 차를 조종하는 핸들이다. 아무리 강력한 엔진이 달려 있어도 핸들이 잘못된 방향을 가리킨다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멈추고 넘어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의 마인드셋이 여전히 과거의 상처, 두려움, 그리고 타인의 목소리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어릴 적 부모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선생이 내린 부정적인 평가, 사회가 강요하는 기준, 그 모든 것들이 무형의 코드처럼 우리의 무의식에 새겨진다. 그 코드는 반복적으로 스스로를 향해 속삭인다. 니언 안 돼. 니언 충분하지 않아. 세상은 불공평하니까 아무 소용없어.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암시를 따라 움직이며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다. 하지만 나폴레온 힐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했다. 그는 말했다. 생각은 현실이 된다. 우리가 품는 신념, 우리가 반복하는 언어, 우리가 허용하는 내적 이미지들이 곧 운명의 지도 위에 길을 그린다. 그렇다면 좌절의 근원은 바로 잘못된 마인드셋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드러난다. 당신이 지금의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은 당신의 가능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정신이 잘못된 궤도 위에 올라타 있기 때문이다. 마인드셋이란 단순한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행동을 지휘하는 보이지 않는 통제실, 당신의 잠재력을 억제하거나 해방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이제 질문은 달라진다. 왜 인생이 나를 거부하는가? 가 아니라 나는 어떤 마인드셋을 운전석에 앉혔는가? 이다. 오늘도 당신의 정신은 운명의 차를 몰고 있다. 그 핸들을 어디로 돌릴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의 모든 선택을 지배한다. 그것이 바로 마인드셋이다. 사람들은 종종 인생의 결과를 운이나 능력, 혹은 외부 환경의 산물로 생각한다. 그러나 나폴레온 힐은 진실을 꿰뚫어 보았다. 인생을 움직이는 진짜 엔진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정신 구조, 즉 마인드셋이다. 더 마인드셋은 일종의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와 같다. 스마트폰의 앱은 화려하고 다양하지만 그 밑에서 작동하는 운영체제가 무너지면 어떤 앱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우리의 정신도 그렇다. 아무리 목표를 세우고 책을 읽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도 깊은 무의식 속에 깔린 잘못된 마인드셋이 있다면 모든 시도는 자꾸만 벽에 부딪히고 만다. 그렇다면 이 마인드셋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입된 것이다. 어린 시절 부모가 던진 무심한 말들, 학교에서 들은 평가와 비교, 사회가 정한 기준과 규칙, 심지어 실패와 상처로부터 스스로 새겨 넣은 부정적인 믿음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코드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다. 그리고 그 코드는 우리의 무의식에서 끊임없이 반복된다. 너는 안 돼. 넌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인생은 원래 불공평해. 이 속삭임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명령이며 우리의 뇌와 신체를 움직이는 신호다. 결국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르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한다. 이 과정을 우리는 종종 자기 파괴라고 부른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제자리만 맴돈다. 그들은 더 나은 결과를 바라지만 내면의 운영체제가 불가능을 기본값으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바람은 늘 좌절로 끝난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다. 운영체제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다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인드셋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다. 당신이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새로운 정신구조를 심고 키울 수 있다. 나폴레온 힐이 강조한 것도 바로 이 점이다. 인생의 패배자는 환경이 아니라 잘못된 사고방식이 만든다. 따라서 질문은 다시 이렇게 바뀐다. 나는 왜 실패했는가? 가 아니라 나는 어떤 마인드셋을 허용했는가이다. 오늘 당신이 허용하는 생각은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 마인드셋이 곧 인생의 설계도이며 당신이 지금 손에 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바꿀 수 없지 않을까? 하지만 나폴레옹 힐은 단호히 말했다. 마음은 다시 쓸 수 있다. 마치 낡은 프로그램을 지우고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하듯 우리의 정신 역시 의도적인 연습을 통해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잠재의식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잠재의식은 숫자와 계산이 아니라 반복과 감정에 반응한다. 그렇기에 한 번의 결심, 단 한 번의 결단은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지지 않는다. 오히려 매일같이 반복되는 생각, 습관적인 언어, 그리고 감정이 실린 이미지들이 무의식을 형성한다. 이것이 바로 힐이 강조한 반복의 힘이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잠들기 전 하루의 짧은 순간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이 바로 잠재의식의 코드가 된다. 만약 나는 절대 못해라는 말을 반복한다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이루고 있다. 라는 선언을 반복한다면 잠재의식은 결국 그 신호를 현실의 행동으로 변환시킨다. 또 하나의 중요한 도구는 시각화이다. 단순히 단어를 되뇌는 것을 넘어서 원하는 결과를 선명하게 그려내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 당신이 살아가고 싶은 삶을 매일 머릿속에 생생하게 영화처럼 재생하는 것.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반복된 시각화는 결국 뇌가 그 이미지를 현실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석이 된다. 하지만 리프로그래밍은 단지 앉아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행동과 연결되어야 한다. 나폴레옹 힐은 행동 없는 신념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즉 반복과 선언, 시각화는 곧 작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아무리 나는 건강하다라고 말해도 정작 몸을 돌보지 않는다면 잠재의식은 혼란에 빠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은 실행되지 않는다. 리프로그래밍의 핵심은 이 네 가지다. 반복, 매일같이 새 언어를 심는다. 확언 아파메이션, 긍정적이고 현재형의 문장을 감정과 함께 말한다. 시각화, 원하는 결과를 생생하게 본다. 행동, 작은 걸음이라도 매일 실행한다. 이 과정을 성실히 이어가는 순간 당신의 뇌는 점차 과거의 패배적 코드 대신 새로운 승리의 코드를 실행하기 시작한다. 결국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길을 걷게 된다. 리프로그래밍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될 때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니다. 마치 새로운 프로그램이 깔린 기계처럼 당신은 전혀 다른 현실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마디의 말을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머릿속에서 그리고 가슴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적 언어가 있다. 이 내적 언어야말로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지휘자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의 말을 곧바로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다. 실제로 뇌는 반복되는 언어를 학습하고 그 언어에 맞추어 신체와 행동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라는 문장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다. 그것은 무의식에게 내려진 금지령이다. 무의식은 곧 행동을 멈추고 새로운 시도를 차단한다. 반대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문장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다. 그것은 무의식에게 보내는 출발 신호다. 마치 컴퓨터에 입력된 명령어처럼 뇌는 그 신호를 따라 행동을 시작한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가 내뱉은 언어의 결과를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말을 반복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나는 안 돼. 나는 늘 부족해. 이건 불가능해. 이런 말들은 무심코 흘러나오지만 그 말은 씨앗처럼 뿌려져 마음의 토양에 뿌리를 내린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거대한 나무처럼 성장하여 우리의 현실을 지배한다. 그렇기에 힐은 강조했다. 내적 언어를 의식하라. 내가 어떤 말을 나 자신에게 건네고 있는지 관찰하라. 그리고 그것이 부정적이라면 즉시 바꾸라. 예를 들어 언젠가 할 수 있겠지라는 말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끝없는 미룸을 명령하는 것이다. 반대로 나는 지금 하고 있다 라는 말은 현재의 뇌와 몸을 움직이게 한다. 언어 하나의 차이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다른 궤도로 바꿀 수 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말은 창조의 씨앗이다. 씨앗이 심어진 곳에 반드시 무언가 자란다. 당신이 오늘 무심코 심은 내적 언어는 내일의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은 결국 운명을 낳는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내 운명을 어떤 말로 짓고 있는가? 나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말로 무의식을 조종하는가? 아니면 스스로를 세우는 말로 미래를 열고 있는가? 우리가 흔히 가볍게 흘려보내는 한마디, 말은 결코 공중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잠재의식 속에 각인되는 명령이자 현실을 빚어내는 씨앗이다. 나폴레온 힐은 이 진실을 누구보다 강조했다. 그는 말했다. 당신의 말은 곧 당신의 운명이다. 생각해보라.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나는 끝났어라고 말하고 다른 이는 이건 시작이야 라고 말한다. 전자는 패배의 회로를 열고 후자는 성장의 회로를 연다. 결국 말의 차이가 삶의 궤적을 갈라놓는다. 잠재의식은 논리적 설명을 따지지 않는다. 잠재의식은 감정이 실린 언어에만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성적으로는 알면서도 감정이 실린 말 앞에 무너진다. 예를 들어 나는 실패자야라는 말은 단순한 자조가 아니라 무의식에 각인된 정체성 선언이다. 반대로 나는 다시 일어선다라는 말은 무의식에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히틀러, 간디, 마틴 루터킹, 역사 속 거인들이 수많은 군중을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단어의 힘이었다. 그들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불꽃이었다. 불꽃이 가슴에 떨어질 때 사람들은 움직이고 역사는 궤도를 바꾸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는 어떤 단어로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가?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피해자처럼 말한다. 나는 운이 없어. 나는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 세상은 나에게 불공평하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가두는 족쇄다. 힐은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바로 확언 아파메이션이다. 그는 말의 힘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확언은 단순한 긍정 문장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과 믿음을 실은 선언이다. 나는 언젠가 성공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나는 언젠가 강해질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강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현재형과 감정이다. 현재형으로 말할 때 뇌는 그것을 이미 일어난 사실로 받아들이고 감정이 더해질 때 그 말은 불가항력적 명령이 된다. 그래서 나는 가치 있다. 나는 훈련된 사람이다. 나는 멈출 수 없다라는 선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잠재의식에 내려진 새로운 각인이다. 말은 날카로운 칼과 같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치유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파괴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단어로 자신을 벼리고 있는가? 당신의 말은 당신을 묶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을 날아오르게 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는 것은 외부의 장애물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제한적 신념이다. 나폴레온 힐은 이 신념을 보이지 않는 족쇄라고 불렀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을 가두고 행동을 마비시키며 가능성을 닫아버린다. 제한적 신념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나타난다.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 나는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바뀔 수 없어. 나는 성공할 자격이 없어. 이런 말들은 스스로를 가장 잔인하게 가두는 철창이다. 스스로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순간 무의식은 그 부정을 절대적인 법처럼 받아들인다. 둘째, 타인에 대한 신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결국 다 배신해. 성공한 사람은 모두 이기적이야. 이런 신념은 관계를 차단하고 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하지만 나폴레온 힐은 강조했다. 위대한 성취는 결코 혼자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신념은 곧 성장의 문을 닫는 행위다. 셋째, 세상에 대한 신념. 세상은 불공평하다. 운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 돈은 더러운 거야. 이런 생각들은 세상을 적으로 만들고 당신을 영원한 피해자로 만든다. 그러나 힐은 말했다. 우주에는 풍요가 넘쳐난다. 부족하다고 믿는 순간 부족함이 내 현실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제한적 신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첫 번째 단계는 인식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생각은 어디서 왔는가? 진짜 내 생각인가? 아니면 부모, 사회, 과거의 상처가 주입한 환영인가? 인식하는 순간 신념은 더 이상 절대적인 힘을 잃는다. 두 번째 단계는 질문이다. 정말로 이게 진실일까? 모든 사람이 날 버렸는가? 모든 기회가 닫혀 있는가? 질문은 신념을 흔들고 균열을 만든다. 세 번째 단계는 대체다. 부정적인 신념 대신 새로운 신념을 선택하라. 나는 부족하다 대신 나는 성장 중이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대신 세상은 기회를 주는 법칙으로 움직인다. 새로운 신념은 마치 씨앗처럼 심겨져 점차 무의식의 토양을 바꾼다. 네 번째 단계는 행동이다. 새로운 신념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행동이 따라올 때 비로소 무의식은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받아들인다. 제한적 신념은 파괴적이지만 그것은 선택일 뿐이다.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신념은 내일의 내 삶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질문은 분명하다. 나는 여전히 나를 가두는 신념을 붙들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해방시키는 신념을 선택할 것인가? 잠재의식은 논리나 설명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반복되는 신호에 반응한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나는 성공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잠재의식은 말보다 습관, 이성보다 반복을 더 신뢰한다. 한번 떠올려 보라. 당신이 처음 운전을 배울 때 얼마나 서툴렀는지. 핸들을 잡는 손은 떨렸고 브레이크와 엑셀은 헷갈렸으며 머릿속은 온통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반복이 쌓이자 그 모든 과정은 더 이상 생각조차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은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돌리고 거울을 확인하며 도로 위를 달린다. 이것이 잠재의식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반복은 결국 신경 회로를 새로 깔고 무의식의 코드 자체를 바꾼다. 나폴레옹 힐은 이 원리를 인간의 모든 성취에 적용했다. 그는 말했다. 잠재의식은 감정이 담긴 반복된 언어와 이미지에 의해 조각된다. 즉, 반복은 단순한 기계적 행동이 아니다. 반복은 뇌를 새롭게 배선하는 작업이며 오래된 제한적 신념을 지우고 새로운 신념을 심는 강력한 도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 이틀 열정을 불태우지만 금세 포기한다. 그러나 잠재의식은 짧은 불꽃보다 꾸준한 불씨에 반응한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같은 말, 같은 이미지를 반복할 때 무의식은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나는 성공한다라는 말을 수천 번 반복하면 처음에는 단순히 공허한 소리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이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감정과 함께 선언된다면 잠재의식은 결국 그것을 절대적 명령으로 간주한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작은 반복이 쌓여 거대한 변화를 만든다. 힐은 또한 강조했다. 반복은 반드시 감정과 결합해야 한다. 감정 없는 반복은 단순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하지만 열정과 믿음이 담긴 반복은 불꽃이 되어 무의식을 태운다. 그렇기에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원하는 말을 반복하되 그것을 믿고 느껴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질 뿐이다. 반복은 단순히 행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바꾼다. 나는 실패자라는 말을 수십 년 반복하면 그 말은 정체성이 된다. 반대로 나는 성장 중이다라는 말을 매일 반복하면 그것은 새로운 자아를 만든다. 결국 반복은 우리를 묶을 수도 있고 해방할 수도 있다. 우리가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곧 우리가 누구인가를 결정한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어떤 말, 어떤 이미지를 매일 반복하고 있는가? 그것은 나를 제한하는가? 아니면 나를 해방하는가?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다. 감정 없는 단어는 무력하다. 단어는 씨앗이지만 감정은 그 씨앗이 싹트고 자라도록 만드는 햇빛과 물이다. 반복되는 단어가 잠재의식에 스며든다고 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요소는 바로 감정이다. 한번 상상해보라. 누군가가 무심하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중얼거린다면 그 말은 공기 중에서 금세 사라진다. 그러나 같은 문장을 눈을 불태우듯 바라보며 주먹을 움켜쥐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외친다면 그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명령이 된다. 잠재의식은 이 명령을 즉시 받아들여 새로운 행동의 불씨로 바꾼다. 감정은 단어를 불붙이는 불꽃이다. 시각화와 결합할 때 그 힘은 배가 된다. 원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 장면 속에서 실제로 느끼는 듯 감정을 끌어올릴 때 뇌는 그것을 현실과 구분하지 못한다. 뇌 속 신경망은 실제 경험처럼 반응하며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새로운 회로를 만든다. 또 하나 중요한 도구는 신체적 앵커링이다. 단순히 말로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움직임을 결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멈출 수 없다라는 확언을 외치면서 주먹을 강하게 움켜쥐는 행위. 이 순간 단어와 감정, 그리고 신체적 동작이 하나로 연결되며 강력한 신호가 잠재의식에 각인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감정은 양날의 검이다. 긍정적 감정이 단어를 창조의 도구로 만든다면 부정적 감정은 단어를 파괴의 무기로 만든다. 나는 실패자야라는 말을 절망과 수치심 속에서 반복하면 그 말은 잠재의식을 철저히 무너뜨린다. 결국 그 부정적 감정이 더 큰 실패와 좌절을 현실로 끌어들이게 된다. 그래서 힐은 이렇게 경고했다.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감정이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감정은 억누를 대상이 아니라 길들여야 할 말이다. 불길은 제어할 때 따뜻함과 빛을 주지만 방치하면 집을 태운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결국 단어와 감정의 결합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무심한 반복은 미약한 파동에 불과하지만 감정이 실린 반복은 산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어떤 감정을 단어에 실어 보내고 있는가? 내 감정은 나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우리는 하루 종일 누군가와 대화한다. 가족, 동료, 친구. 그러나 가장 긴 시간을 함께 나누는 대화 상대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로 들리지 않지만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내적 대화가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이 대화야말로 우리의 운명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빚어낸다. 나폴론 힐은 내적 대화를 잠재의식이 듣는 라디오라고 불렀다. 잠재의식은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를 그대로 현실의 설계도로 삼는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루 종일 자신을 향해 보내는 메시지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라디오는 끊임없이 흘러가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부정과 회의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역시 나는 부족해. 이런 대화는 단순한 불평이 아니다. 그것은 무의식에 내려진 명령이다. 무의식은 이런 내적 언어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에 맞추어 행동과 선택을 제안한다. 그러나 내적 대화는 파괴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의식적으로 다루면 그것은 강력한 무기가 된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무의식은 전혀 다른 현실을 구축한다. 첫 번째 단계는 의식하기다. 당신이 지금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라. 마치 머릿속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방송을 가만히 들여다보듯 그 메시지를 포착하라. 두 번째 단계는 즉각 교체하기다. 부정적인 메시지가 흘러나오면 그 순간 곧바로 새로운 메시지로 바꾸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올라오면 즉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미 시작했다 라는 선언으로 교체하라. 이 과정은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느껴지지만 반복될수록 새로운 회로가 형성된다. 세 번째 단계는 미래의 자아처럼 말하기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처럼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아직 멀었어. 대신 나는 성장 중이야. 매일 더 나아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잠재의식은 당신을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에 맞추어 행동하게 만든다. 내적 대화는 마치 강물과 같다. 그 흐름이 부정으로 향하면 당신의 인생은 절망의 바다로 흘러간다. 그러나 그 흐름을 의식적으로 바꾸면 강물은 희망의 바다로 흘러간다. 결국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의 질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는가? 당신의 내적 대화는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을 세우고 있는가? 의심은 마치 그림자처럼 다가온다. 처음에는 조용히 속삭인다. 조금 더 준비한 다음에 해도 되잖아. 확실하지 않은데 굳이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 의심은 스스로를 이성적이고 신중한 목소리로 위장한다. 그러나 나폴론 힐은 경고했다. 의심은 가장 교묘한 거짓말쟁이라고. 그것은 당신이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족쇄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보다도 의심 때문에 멈춰선다. 두려움은 적어도 분명히 느껴진다. 하지만 의심은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당신을 설득한다. 그리고 결국 한 발도 떼지 못하게 만든다. 이로써 수많은 가능성이 묻혀버린다. 아직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꿈들이 의심의 무덤 속에 갇히고 만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다. 의심은 마음을 마비시킨다. 그리고 마비된 마음은 어떤 기회도 붙잡을 수 없다. 의심의 본질은 행동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행동이 늦어지면 기회는 지나가고 결국 실패가 현실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의심의 굴레를 깨뜨릴 수 있을까? 첫째, 의심을 거짓으로 인식하라. 의심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두려움이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일 뿐이다. 할 수 없다라는 속삭임이 들린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단지 과거의 상처가 만든 메아리다. 둘째, 결단으로 응답하라. 의심이 고개를 들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단이다. 망설이지 않고 나는 한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의심은 힘을 잃는다. 결정은 방향을 정하고 방향은 행동을 낳는다. 셋째, 행동하라. 비록 두렵더라도. 힐은 강조했다. 행동은 의심의 해독제다. 의심은 머릿속에서만 살아남는다. 그러나 실제로 한 걸음을 떼는 순간 의심은 무너진다. 작은 행동 하나가 의심의 거대한 벽을 허문다. 넷째, 믿음을 강화하는 환경을 만들어라.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의심을 키울 수도 믿음을 키울 수도 있다. 늘 불평하고 의심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마음 역시 같은 진동으로 물든다. 반대로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그들의 확신이 당신의 의심을 지워낸다. 의심은 인생의 도둑이다. 그것은 아직 시도하지도 않은 꿈을 빼앗아간다. 그러나 기억하라. 의심은 실체가 아니라 환영이다. 그 환영을 직시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순간 굴레는 산산이 부서진다. 그러니 묻겠다. 지금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은 현실인가 아니면 의심이라는 환영인가? 답은 이미 당신의 결단 속에 있다. 나폴레옹 힐은 인생의 위대한 성취를 이끄는 첫 번째 원동력으로 불타는 욕망을 꼽았다. 그는 말했다. 약한 욕망은 약한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불타는 욕망은 기적을 만든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원한다고 말한다. 더 나은 직업을 원하고,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더 건강한 삶을 원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힐은 이렇게 반문했다. 그것은 단순한 희망인가? 아니면 절실한 욕망인가? 희망은 바람에 흩날리는 연기와 같아 쉽게 사라진다. 그러나 불타는 욕망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어떠한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다. 불타는 욕망이란 단순히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숨쉬는 것처럼 절박한 필요다. 물속에 잠겨 허우적거릴 때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숨이다. 그와 같은 절실함으로 꿈을 갈망할 때 그 욕망은 더 이상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인생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힘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타는 욕망을 기를 수 있을까? 첫째, 명확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흐릿한 욕망은 결코 불타지 않는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소망이다. 그러나 나는 5년 안에 내 사업을 통해 매달 얼마의 수입을 창출하겠다라는 목표는 불길이 될 수 있다. 명확성은 욕망의 불꽃을 지피는 산소다. 둘째, 매일 그 목표를 시각화하라. 불타는 욕망은 매일 불을 지펴야 한다. 목표를 마음속의 영화처럼 선명하게 그려라. 그것을 이미 가진 것처럼 느끼고 그것이 당신의 현실임을 상상하라.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된 시각화는 결국 잠재의식에 각인된다. 셋째, 편안함을 죽이고 갈망을 키워라. 사람들은 종종 욕망보다 안락함을 선택한다. 그러나 힐은 말했다. 안락함은 욕망의 적이다. 불타는 욕망은 불편함 속에서 자란다. 당신이 스스로를 도전 속에 두지 않는다면 욕망의 불은 약해진다. 넷째, 욕망을 더 큰 목적과 연결하라. 단순한 욕망은 쉽게 꺼진다. 그러나 욕망이 더 큰 의미와 연결될 때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이 된다. 예를 들어 나는 성공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내 가족에게 자유를 주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기 위해 성공해야 한다라는 목적은 당신의 욕망을 끝까지 지탱한다. 불타는 욕망은 결국 인생을 변화시키는 불씨다. 약한 불은 쉽게 꺼지지만 꺼지지 않는 불은 세상을 밝힌다. 당신의 욕망은 단순한 희망인가? 아니면 숨쉬듯 절실한 갈망인가? 나폴레옹 힐은 우리의 인생이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온 명령의 결과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은 과거에 당신이 내린 언어의 명령이다. 한번 돌아보라. 오늘의 현실은 우연이 아니라 어제와 그제 수년 동안 반복한 내적 언어의 집합이다. 나는 부족하다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었다면 지금의 현실은 부족함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반대로 나는 풍요롭다라는 선언을 반복해왔다면 지금의 삶은 풍요로움의 증거로 채워져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명령의 법칙이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잠재의식에게 내려지는 명령이다. 잠재의식은 주어진 명령을 의심하지 않는다. 단순히 수행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운명을 언어로 지휘하고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모순된 명령을 내린다. 아침에는 나는 부자다라고 선언하고 오후에는 이건 너무 비싸라고 말한다. 이런 모순은
잠재의식을 혼란스럽게 하고 결국 현실도 혼란스럽게 만든다. 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첫째, 모순을 제거하라. 언어 속의 불일치는 현실 속의 불일치를 만든다. 스스로에게 내리는 명령은 언제나 하나의 방향을 가리켜야 한다. 둘째, 감정과 결합하라. 무심코 던진 말은 힘을 잃는다. 그러나 감정이 실린 말은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진다. 명령은 반드시 믿음과 열정을 동반해야 한다. 셋째, 반복하라. 명령은 한 번의 외침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매일같이 흔들림 없이 같은 명령을 내려야 한다. 반복될수록 잠재의식은 그것을 절대적 진실로 받아들이고 결국 그에 맞추어 현실을 재편한다. 말은 씨앗이다. 씨앗은 반드시 싹트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내 언어는 나를 가두는 족쇄인가? 아니면 나를 날아오르게 하는 날개인가? 명령의 법칙은 분명하다. 말은 운명을 창조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무심코 흘려보내는 단어 하나조차 주의해야 한다. 그것이 결국 당신이 살아갈 삶의 모양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나폴레옹 힐은 수십 년간 수많은 성공자와 실패자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재능도 환경도 교육 수준도 성공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아니었다. 끈기, 즉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야말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였다. 그는 말했다. 대부분은 가장 큰 돌파구 직전에 포기한다. 생각해보라. 토머스 에디슨은 100번이 넘는 실패 끝에 전구를 완성했다. J.K. 롤링은 수많은 출판사에서 거절당한 후에야 해리 포터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다. KFC의 창업자 샌더스는 60세가 넘은 나이에 수백 번 거절당하고도 계속 레시피를 제안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끈질기게 버텼다는 것이다. 끈기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다. 힐이 말하는 끈기는 의도적이고 지혜로운 지속이다. 같은 실수를 끝없이 반복하는 고집이 아니라 배우고 조정하며 포기하지 않는 태도다. 실패에서 교훈을 찾고 방향을 조금 바꾸되 목적지는 결코 바꾸지 않는 힘. 이것이 진짜 끈기다. 끈기를 유지하려면 몇 가지 기반이 필요하다. 첫째, 분명한 이유 Y가 있어야 한다. 목적이 약하면 작은 어려움에도 무너진다. 그러나 불타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폭풍도 꺾을 수 없다. 둘째, 어려움을 예상하라. 힐은 성공의 길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놓여 있다고 했다. 장애물이 나타날 때 놀라거나 낙심하지 마라. 그것은 예정된 과정이다. 미리 알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셋째, 일상의 규율을 지켜라. 끈기는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연속이다. 매일 한 페이지를 쓰는 작가, 매일 1시간 훈련하는 운동선수, 매일 한 통의 전화를 거는 사업가,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 기적을 만든다. 넷째, 실패를 피드백으로 보라. 실패는 무덤이 아니라 길잡이다.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방향을 조정하면 실패는 성공을 준비하는 연습이 된다. 다섯째, 환경을 설계하라. 끈기는 혼자의 힘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믿음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라. 그들의 에너지가 당신의 끈기를 지탱한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들은 끈기의 불을 꺼뜨린다. 끈기는 조용하지만 그 힘은 폭풍보다 강하다. 사람들은 화려한 재능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찬양하지만 역사를 바꾼 것은 언제나 포기하지 않은 자들이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고난이 바로 포기할 순간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기억하라.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다. 성공은 마지막 걸음을 내디딘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폴레옹 힐의 철학을 관통하는 진실은 단순하다. 성공은 결코 사고가 아니다. 그것은 운명의 장난이나 행운의 결과물이 아니다. 성공은 언제나 의식적 선택과 지속적 행동의 열매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은 과거의 선택이 만든 결과다. 오늘의 당신은 어제의 사고방식, 어제의 단어, 어제의 행동이 합쳐져 만들어졌다. 그리고 내일의 당신은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에 의해 다시 쓰여질 것이다. 성공은 4가지 기둥 위에 세워진다. 첫째, 마음을 지배하는 힘. 생각을 의식하고 무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며 단어와 감정을 다스리는 힘. 둘째, 불타는 욕망.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절실한 갈망으로 꿈을 붙드는 힘. 셋째, 끊임없는 행동.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고 반복 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힘. 넷째, 끈기. 장애물과 실패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힘. 이 4가지가 결합될 때 인생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설계도가 되고 당신은 그 설계도를 따라 제국을 세우는 건축가가 된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선택은 분명하다. 당신은 여전히 부정적인 언어와 의심 속에 머물며 같은 삶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언어와 믿음을 선택하여 운명을 새롭게 그려낼 것인가? 세상은 당신이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 응답한다. 말은 씨앗이고 욕망은 불꽃이며 행동은 도구이고 끈기는 토양이다. 이 모든 것을 합칠 때 성공은 필연이 된다. 마지막으로 힐의 말을 빌리겠다. 꿈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세상은 행동하는 자를 필요로 한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마라. 당신의 미래는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지금 선택하라.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라. 욕망을 불태워라. 단어로 명령하고 행동으로 증명하라. 끈기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라. 그러면 마침내 당신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얻게 될 것이다.